뉴스룸이 끝나고 이어집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영입니다. OTT를 통해 방송된 나는 신이다의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세뇌의 결과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저희가 기획한 뉴스설 극장.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실 다재다능의 아이콘 최고의 스토리텔러 디바 제시카 이승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굉장한 분이라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다 아시는 디바 제시카님인데 네. 소개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약 한 10년 정도 미스테리한 사건 사고 또 국내외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범죄 사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커버하는 게 많이 있어요. 약 1,200개 이상의 각종 사건 사고들을 다뤘고요. 네. 또 오늘도 이슈가 되는 이 사이비 관련 사건들은 사실 제가 수년간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아서 각종 세계의 사건들을 다뤄봤고, 네,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벌써 좀 듣기만 해도 톤 자체가 네. 스토리텔러의 막 그 포스가 막 뿜어져 나오고 그런가요? 있어요. 자, 최근 우리나라도 종교와 관련된 사건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디바 제시카 이승주 씨가 준비한 이야기 또한 일본의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릇된 종교의식으로 인해 일어난 일본의 비극적인 사건,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일본의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옴진리교 들어보셨나요? 그건 많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 사건이 유명하지만 그 외에는 잘 모르시는데 사실 조사하다 보면 이 사이비 종교라는 건 전 세계 모든 곳에 정말 바퀴벌레처럼 곳곳에 생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오늘 사건은 특히나 이제 여교주 때문에 더욱더 일본 언론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먼저 수면에 떠오르게 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995년 6월이었는데 이 한 노부인이 문제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광적인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하던 곳이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런 곳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꾀를 냈는데 내 손자가 여기 어쩌다가 들어가게 됐다. 잠깐만 내가 내 아이를 좀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노부인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딸이 이 종교에 심취해서 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분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부인은 딸을 무조건 구출해 내려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운이 좋게도 보통 같았으면 절대 신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그날 교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아유, 그럼 할머니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척 집중하면서 막 여기저기 찾고 있는데 저기 살짝 열려있는 그 문 틈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들어옵니다. 자기 딸 못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딸이 있는데 굉장히 폭행을 당해서 막 흐느끼고 있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딸을 찾았다 싶었지만 결코 지금 바로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네. 어떻게 데려가요, 맞아요. 노부인이. 적군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침착하게 우리 아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고는 다시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와, 자칫하면 사실 이 감정적으로 가면은 그럼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좀 침착하게 잘 대처를 하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이 결정적이었는데 자신의 딸이 여기에 감금당해 있다는 걸 안 이상 이 노부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 경찰 신고가 들어갔고 폭행 사건으로 먼저 가택 수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가택 수사로 인해서 일단 딸은 구출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게 발견됩니다. 1층 다다미 방을 뒤지고 있던 경찰이 한 방에서 이불을 반듯하게 덮고 있고 마치 자고 있는 듯한 6구의 시신을 발견해요. 6구요. 아니 시신도 이상하고 여섯구도 이상하고 반듯하게 누워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쵸. 다 이상해. 근데 왜 시신을 그런 식으로 좀 방치했던 거죠? 뭐 약간 종교 의식 같은 거 그런 거 관련된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고요. 사실 경찰들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네. 아니, 교주가 왜 여기다 이렇게 시신을 방치했느냐라고 묻게 되는데 참 사이비 교주다운 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죽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는 거고 이 냄새가 사라지면 다시 소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교주 에토 사치코
미라라는 65세의 여성이었어요. 사실 중년 좀 노년의 여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녀는 결국 체포가 됐고요. 체포 당시에 이 방 안 있잖아요. 6구의 시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냄새가 엄청 났다고 해요. 당연하죠. 시신 썩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썩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거의 6구의 시신이 미라화가 진행되었을 정도였고 뭐 주변에서도 워낙 이 집에서 많은 냄새가 났다라는 뭐 제보들도 있었고요. 아니 사실 뭐 한 구도 아니고 6구나 되면 진짜 그쵸.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고립된 곳에서 은밀한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신도들이 또 증언한 게 또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제는 이제 어쨌든 에토 사치코는 바로 체포가 됐고 신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 집이 뭔가 문제가 있긴 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막 맨날 북을 치고 기도하는 소리가 이상한 네,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에토 사치코라는 교주가 그 소위 사이비에서 참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데 어떤 것으로 신도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1번. 저 진짜 정말 생각도 못 하겠어요. 자, 사이비에서는 가장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점. 당신의 병을 고치게 할 수 있다. 아, 맞아. 그런 걸 많이 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에토가 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또 포장했고 그러면서 그녀가 어떤 영험함을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쩌면 이제 눈속임이었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환자들만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와 어느 순간부터 같이 생활하는 이 열성 신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죠. 아니 왜 굳이 같이 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보니까 한 10명 이상의 신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한 일가족이 있었어요. 이 일가족은 중고등학생 딸 셋을 둔 엄마 아빠 총 5명의 일가족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인 이 미히코 씨가 굉장히 심한 당뇨를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집의 첫째 딸 리에가 또 중증 녹내장을 가지고 있었고 병이 많은 집이. 병이 많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었고 에토 사치코네 집에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녀의 주술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치료를 받자라는 다급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마음이 약할 맞아요. 때 맞아요. 그때 사실 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막 그런 거 찾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시신들이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자,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집에 같이 살기 시작했죠.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게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네. 낫는 걸 좀 보여줬으니까 그런 걸 좀 믿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앵커님이나 저나 뭔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과연 거기에 우리가 속아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이 에토 사치코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은 너에게는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너에게는 귀신이 들었다. 어떤 악령이 들었다라는 방식으로 오케이. 약간 몰아갔고요. 네. 자신이 만들어낸 퇴마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마 의식으로 병을 낫게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의 이제 주특기, 내가 이런 걸 해줄 테니 금액을 달라. 또는 우리 집에 나와 단체 생활을 하려면 너의 전 재산을 나에게 헌납해라. 사실 사이비들은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공통적으로. 예, 맞아요. 네. 마음을 갈취하고 돈을 갈취하고 이러는 방식으로. 영혼까지 갈취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났으면 사실 일본 내에서 그렇게까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교주와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거 꼭 또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꼭 있어 또. 사실 이게 국내에서 소개된 어떤 그 해당 사건과 좀 유사한 면도 비슷해요. 있거든요. 21살의 히로시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가 되면 은밀한 관계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교주가 아꼈던 사람인데 이게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됩니다. 뭐였냐면 그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일가족 기억하시죠? 그 일가족의 엄마가 카즈코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주가 보니까 카즈코가 히로시한테 추파를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뒤에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 예상 오시죠?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타겟이 되었고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너
너 안에 나쁜 여우 귀신이 들어있어. 또 귀신이야. 라고 하면서 자, 이 귀신을 여기서 쫓아내기 위해선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신도들이 그녀에게 퇴마의식을 해야 된다. 가족도 포함이요.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걸 해요? 그때가 199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 셋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몽둥이를 들고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해요. 퇴마 의식이라 그러면서 네, 이걸로 때리는 거야? 네. 아, 너무 가슴이 아프죠. 아니 가족들은 무슨 죄야? 사실 사입에 빠진 이제 가족들 중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교주에게 세뇌가 당해서 절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 등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정말 엄마가 악령이 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엄마는 악령이 들어서 아팠으니까 우리가 몽둥이로 쳐서 그녀를 구해내야 돼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머 웬일이야. 그러면은 막 엄마 때리고 네.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가족들을 좀 이렇게 몰아갔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 이게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뭐라 하냐면 처음에는 엄마만 이렇게 폭행을 가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뭔가 남편이 반발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내 아내를 때리지 마라라는 그쵸. 인간의 보호 본능이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남편 너도 문제다. 너도 아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함께 감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가는 수도 제한되고 매일매일 폭행을 당했고요. 딸과 또 신도들에게. 근데 그렇게 맞다 보면 약간 정신 차릴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계속 맞고 있나 봐요. 너무 안타깝던 게 뭐냐면요. 사실 이분들이 1995년 1월에 그러니까 딱 한 달 만에 결국 시신으로 발견돼요. 앞서 제가 이 집에서 시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폭행과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건 사망하는 직전까지도 나는 악령에 들었다라고 믿고 계셨대요. 아, 더 안타까운 건 이후에 그 딸 있잖아요. 네. 첫째 딸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사망하고 말아요. 다 죽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신이 또 남아 있었잖아요. 네. 사실 정말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데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벌어졌어요. 네. 또 다른 일가족이 있었거든요. 교주가 너 가서 네 이름으로 신용대출 좀 받아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돈이 없고 힘들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교주의 타깃이 됐어요. 그러면서 교주의 능력을 지금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그들에게 똑같은 고문과 체벌이 행해졌고 한 달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 죽는데 사실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약간 좀 이상한데 뭔가 아무리 좀 쉬어 있어도 우리 교주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궁금해질 것 같.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에토 사치코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네. 교주가 됐을까? 그게 정말 너무 궁금해지죠. 처음부터 교주는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아까 앵커님이 그 지적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아니, 막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신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근데 이때 에토사치코가 굉장히 영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신들을 자는 것처럼 일렬로 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곧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극진히 대해줘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냄새가 올라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수색을 했을 때 대형 탈취제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좀 이게 황당하고 저도 웃음이 나오는 사건이었는데 꼭 이 방에서 담배를 피라고 했대요. 냄새를 감추려고. 그 냄새를 가지고 이 전체 시신이 썩는 냄새를 맡고자 했던 거죠. 아 근데 이거 냄새뿐만이 아니더라. 이거 사실 사람은 호기심이 가득 차니까 네. 가서 살짝 들춰보면은 네. 그 상황이 딱 감이 올 것 같은데. 이 냄새가 사라지면 영혼이 소생할 것이다라고 교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이제 마음이 약한 신도들이 계속 당하게 되는 거죠. 야. 자, 근데 또 아까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에토 사치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국내 비슷한 사건을 보고 도대체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궁금해지죠. 네. 에토 사치코는 정말 특이하게도 원래는 후쿠시마에 살던 4명의 아이를 가진 주부였습니다. 주부요. 오케이. 네. 주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득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이비 교주가 된 분들을 좀
이제 보면 굉장히 언변이 좀 뛰어나거든요. 네. 또는 설득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 판매일을 굉장히 잘했고 탑셀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경제적으로 부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치와 자기 과시가 강해졌다고 해요. 막 사람들 집에 초대해가지고 우리 새롭게 집 샀어요 하면서 보여주고. 그런데 남편은 반면에 페인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또 허리를 다쳐요. 그래서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부잣집으로 사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던 거죠. 모든 걸 대출로 인해서 그냥 보여주기 식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게다가 여기서 이제 불법 도박에까지 빠지면서 점점 생활이 힘들어질 익숙해지고. 때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질 때 종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상해지는군요. 그쵸, 의존하고 높아지죠. 싶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때 꽤 괜찮은 사람들과 종교가 주변에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때 만난 게 오가미야라는 이제 종교단체였어요. 좀 처음 들어보시는 네, 것 다 같아요.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네. 오가미야라는 종교단체에서 당신 힘들죠. 우리 단체에 와서 같이 위로하고 저희가 당신을 왜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 단체에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보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 조상 숭배 안 해서 그래. 너 지금 니네 집에 아군이 가득 꼈어. 나랑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남편의 허리가 낫고 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오케이.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종교를 믿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 종교의 수장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992년부터 네. 자기가 독립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여기서 소위 얘기하는 리더가 될 거야 하면서 이제 군림하기 시작했던 거죠. 와. 아니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 진짜 신기하다. 맞죠. 근데 네. 지금 최근 이제 국내에서도 사이비 종교 수장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높아지고 네네. 적절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에토 사치코 요 교주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번 사건은 누군가의 살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판결은 조금 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6명의 살해에 대한 유죄 그리고 1명에 대한 폭행죄가 다 인정을 받았고요. 결국 일본에서 이건 뭐 종교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선고받아서 집행이 됐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약간 인권 운동도 좀 강했고 또 사형의 존폐설이 왔다 갔다 하던 때라서 판결이 난 지 17년 만인 2012년 9월에 일본 신문에 의하면 에토 사치코가 교수형을 당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법의 심판을 좀 받긴 받았으니까. 맞아요. 좀 속 시원하게 끝난 이야기죠. 네, 근데 그쵸? 우리나라 약간 좀 미직지근한 좀 상황이어서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어쨌든 권선징악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오늘 얘기 너무너무 재밌게 다 들려주셨는데 얘기를 잘 듣고 있었다면 이 퀴즈를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에토 사치코 이 교주가 사실 원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요거를 판매하다가 판매왕이었다고 해요. 무엇이었을까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네.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런 세뇌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보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세뇌를 당하기 전에 그 사람의 배경 환경인 것 같아요. 삶이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좋은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이비 종교는요. 도처에 있습니다. 늘 계속 찔러요. 당신 우리한테 조인해요. 들어와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마침 마음이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딱 낚시에 깜짝이야. 네. 걸리게 된 거죠. 네. 어떤 약점을 잘 파고든다라는 것이 어쨌든 그렇게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니까 네. 그 사람들이 제일 1차적으로 나쁜 것이고 맞아요. 그거를 하지 못하는 그 피해자도 어떤 부분에서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 그랬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도 하니까. 순진한 양이었는데 어떤 희생양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케이스들이 사실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 알려지다 보면 느낌이 탁 오거든요. 맞아요. 의심하게 되고. 전단지만 봐도 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어쨌든 앞장서서 유튜버를 통해서 또 많은 네. 얘기를 들려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네.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있다라는 얘기를 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스토리텔러 디바 제시카님과 지금 함께 했는데 어떻게 오늘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제 얘기를 너무 눈이 반짝반짝하게 들어주셔가지고 네. 제가 막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럼 혹시 다음에도 한번 나와주실 수 있는지? 불러주신다면 제가 더 영광이죠. 그래요? 네. 오늘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네. 일부러 많이 숙지하지 않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정말 맞아요. 재밌게 듣고 싶어서. 근데 네. 들어보니까 정말 왜 스토리텔러 최고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댓글 확인하고 또 질문 맞추신 분. 오늘 정답은 뭐였죠? 오늘 정답은 화장품 방문 판매였습니다. 네, 화장품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을 하시죠. 바로바로 확인합니다. 자, 와, 디바 제시카님을 뉴스홀에서 보게 되다니.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오셨어요. 오늘 네네. 오신다고. 야, 제 표정이 완전 시청자 표정이래요.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은 표정 지으면서. 아니 정말 근데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실 네. 것처럼 굉장히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제가 톤이 감사해요. 딱 정말 듣기 좋은 톤이어가지고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네. 좋으셨고. 네. 집중하게 되는 주제에 부금 화법까지 뉴스얼 너무 좋아요. 실런티님. 키트키트님. 뉴스얼 퀄리티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요새 볼만남, 재밌. 요분 좋습니다. 요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디바 제시카님도 모시고 여러 가지 사실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핵심을 요분께. 딱 잡아주셨네. 같이 MC도 될 것 같은데. 잘 맞는 것 네, 같아요. 잘 맞는 우리. 것 같아요. 약간 옷도 비슷하고 약간. 그러니까 핑크색 컬러도 딱 네, 맞고. 네. 좋습니다. 자, 키트키트님과 또 맞추신 분 추첨 통해서 라운지님이 정답을 맞춰주셨다고 합니다. 두 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고의 스토리텔러 디바 제시카님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데 다음에 또 오셔서 흥미로운 얘기 들려준다고 했으니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주말에 또 새로운 기획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